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멈추게 한 엿.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아래 자리 잡은 아담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이곳은 마치 그림 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지만 이 마을에는 명물이라 불리는 아주 특별한 소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끝자락 기와집에서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김시댁의 서슬퍼런 잔소리 소리였습니다. 김시댁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입담이 매섭고 부지런한 안주인이었으나 그 부지런함이 지나쳐온 집안 식구들을 들볶기로 유명했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새벽녘이면 김시댁의 목소리가 온 마을의 정적을 깨우며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김시댁의 집에는 금쪽 같은 외아들 만수와 마음씨 비단결 같은 며느리 순정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이웃마을에서 시집온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발을 뻗고 잔 적이 없을 정도로 시어머니의 엄한 가르침 아래 살림을 배웠습니다. 순정은 새벽같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며 정성을 다해 집안을 돌보았지만 김시댁의 눈에는 늘 무언가 부족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김시댁은 버선발로 마당에 내려서서 손가락으로 장독대 위를 훑으며 먼지가 한 톨이라도 묻어나오면 곧장 호통을 쳤습니다. 장독에 먼지가 앉으면 장맛이 변하고 집안 망조가 드는 법인데 어찌 이리 게으르냐며 순정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순정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하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순정의 얼굴은 늘 수척해 있었고 고운 손마디는 거친 일과 시어머니의 질책 때문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인 만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워낙 효심이 깊고 어머니 김시댁의 성화가 대단했던 터라 감히 어머니의 말씀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낮이면 밭에 나가 죽어라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것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김시댁은 그런 아들의 모습조차 마땅치 않게 여겨 대장부가 아녀자 치맛바람에 휘둘리면 큰일을 못한다며 만수에게도 불호령을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시댁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김시댁의 잔소리가 한번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해가 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순정을 보며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쩌다 저런 호랑이 시어머니를 만났을까 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은 오히려 자신이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기둥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김시댁은 입을 열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서 병이 날 것 같다며 매일같이 새로운 잔소리감을 찾아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아지랑이가 아롱아롱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순정은 툇마루에 앉아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만수는 마당 한쪽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김시댁의 고함이 섞여 있어야 했으나 김시댁은 잠시 방 안에서 낮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김시댁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순정이 꿰매고 있던 저고리를 낚아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바느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시댁은 실밥이 튀어나왔느니 눈미늘이 고르지 못하느니 하며 순정을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정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김시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만수는 패던 장작을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김시댁은 아들이 아내 편을 든다며 서운함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온 집안에 긴장감이 감돌고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던 신비로운 소리가 담장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짤깍짤깍 하는 경쾌하면서도 어딘가 묵직한 울림이 있는 가위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보통 엿장수의 가위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귀가 맑아지는 듯한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소리의 근원을 따라 대문 밖을 내다보니 흰 수염이 가슴팍까지 내려온 엿장수 노인이 커다란 엿판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엿장수 노인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새벽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시댁은 자신의 잔소리를 방해받은 것이 불쾌하여 대문을 열고 나가 엿장수 노인에게 삿대질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엿장수 노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김시댁은 왠지 모를 위압감에 입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엿장수 노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김시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김시댁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엿장수 노인은 엿판 위에서 유난히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엿 덩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엿은 햇빛을 받아 은은한 보랏빛을 띠기도 했고 고소한 깨 향기와 달콤한 조청 냄새가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엿장수 노인은 그 엿을 김시댁에게 내밀며 아주 나지막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의 기운이 참으로 드높으십니다. 여기 이 엿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침묵의 엿이라 불리는 물건이지요.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엿 한 조각을 입에 물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답니다. 특히나 목소리가 보배이신 분들께는 이보다 귀한 약이 없지요. 김시댁은 평소 엿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명약이라는 말에 그만 마음이 혹하고 말았습니다. 김시댁은 엿장수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엽전 몇 푼을 내던지듯 쥐어주고는 그 커다란 엿 덩어리를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엿장수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가위를 짤깍거리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마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김시댁은 방으로 돌아와 엿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는 기세등등하게 순정을 불렀습니다. 아까 다 하지 못한 잔소리를 마저 쏟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시댁은 순정을 앞에 앉혀두고 다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탁자 위에 놓인 엿의 달콤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시댁은 우선 맛이나 좀 보자 싶어 손가락 굵기만큼 엿을 떼어내어 입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엿은 입에 닿자마자 기막힌 맛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꿀보다 달콤했고 어떤 곡식보다 고소했습니다. 김시댁은 감탄하며 엿을 오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엿을 입에 문 채로 순정에게 호통을 치려 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저고리를 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시댁이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 찰나 입안에 있던 엿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위아래 입술과 이빨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버린 것입니다. 엿은 쫀득하다 못해 강철처럼 단단하게 입안의 모든 공간을 메웠고 김시댁이 힘을 주어 입을 때려 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입술을 봉인했습니다. 김시댁은 당황하여 손으로 입을 가리고 으붑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순정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을 못하시자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김시댁은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든 말을 뱉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엿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버려 침조차 삼키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김시댁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켰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만수도 어머니의 비명 섞인 신음소리를 듣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에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시댁은 아들의 소매를 붙잡고 무언가 호소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그저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며 살아온 김시댁의 입이 닫히자 집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순정은 시어머니가 혹여나 목에 엿이 걸린 것은 아닌가 싶어 따뜻한 물을 가져와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은 입을 열 수 없으니 물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김시댁은 억지로 엿을 녹여보려 했으나 이 엿은 체온으로는 도무지 녹지 않는 기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시댁은 하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시댁은 여전히 침묵의 형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시댁이 조용해지자 집안의 풍경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툇마루 너머로 보이는 앞산의 능선이 오늘따라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고 처마 밑에 집을 지은 제비 부부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다고 돌을 던졌을 새소리가 아름다운 가락처럼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김시댁의 마음을 울린 것은 며느리 순정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김시댁이 말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자 순정은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걱정되어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정은 정성껏 물수건을 짜서 김시댁의 이마를 닦아주었고 혹시나 체하신 것은 아닌지 손을 따주려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시댁은 평소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 찌르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지금 입이 열려 있었다면 또 무슨 모진 말을 내뱉었을까 생각하니 김시댁은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상태가 위급하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수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당에서 나무를 패는 소리가 장단에 맞춘 듯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시댁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내가 침묵하니 주변이 이렇게나 평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김시댁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마을에는 노란 저녁놀이 깔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밥이 늦네 물이 많네 하며 한바탕 소동이 있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 김시댁의 집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순정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평소 김시댁이 좋아하던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지 못하시니 부드러운 나물 위주로 반찬을 만들며 혹시라도 기운을 차리실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저녁 상이 차려지고 만수와 순정, 그리고 김시댁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시댁은 여전히 엿이 입안에 가득 차 있어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은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주도하던 식사 시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며느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김시댁은 그제야 자신의 목소리가 이 집안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이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시댁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입안의 엿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지만 이제 김시댁은 더 이상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침묵이 주는 묘한 위로에 몸을 맡겼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수만 가지의 잔소리들이 하나둘씩 먼지처럼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가족들의 숨소리와 밤벌레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김시댁은 천장을 바라보며 엿장수 노인이 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침묵의 엿은 정말로 명약이었던 것입니다. 김시댁은 잠이 들기 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 순정의 손처럼 거칠어지지는 않았지만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자신의 손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집안을 일구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을 돌보는 법은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시댁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도 이 엿이 녹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더 오래, 더 깊게 이 고요함을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타고 들어와 김시댁의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 김시댁의 집에서 들려오지 않는 잔소리 소리에 의아해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시댁이 정말로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했고, 어떤 이들은 드디어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시댁의 굳게 닫힌 입술 뒤에서 얼마나 거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김시댁의 집에는 전설로 내려올 법한 침묵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 없는 엿이 가져다준 이 신비로운 소동은 이제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이 집안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시댁은 꿈속에서 다시 엿장수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짤깍거리는 가위 소리와 함께 빙그레 웃으며 김시댁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시댁은 노인에게 무언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으나 여전히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서로에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새벽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출 때 김시댁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요강 소리와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김시댁의 입안만큼은 여전히 어제의 그 기이한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만난 엿장수 노인의 인자한 미소가 떠올라 김시댁은 조심스럽게 입술을 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입술은 떨어졌지만 말을 하려고 목구멍에 힘을 주자마자 입술 주변이 다시 끈적하게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시댁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직 이 침묵의 마법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어쩌면 이 신비로운 엿이 자신에게 더 할 말이 남아있음을 말입니다. 김시댁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순정을 불러 이불을 개라느니 방바닥이 차다느니 한바탕 소동을 피웠을 테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김시댁이 스스로 이불을 개고 걸레를 들어 방을 닦는 모습은 문 밖에서 인기척을 살피던 순정에게는 그야말로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순정은 시어머니가 혹시 어제 먹은 엿 때문에 정신줄이라도 놓으신 건 아닐까 걱정되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순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시어머니의 손에서 걸레를 뺏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서 손 놓으셔요. 어제부터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이러십니까? 순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김시댁은 평소 같으면 내 살림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며 톡 쏘아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으니 그저 순정의 눈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김시댁은 순정의 눈 속에 담긴 두려움과 걱정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저 선량한 눈망울을 얼마나 자주 눈물로 채웠을지 생각하니 김시댁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김시댁은 순정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자리에서 물러나 앉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간 순정은 시어머니의 낯선 모습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내내 뒤통수가 따가웠던 평소와 달리 오늘은 오직 솥에서 밥 익는 구수한 냄새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순정은 밥물을 맞추면서도 몇 번이나 시어머니의 방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김시댁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마당 구석구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불호령을 내리기 위해 흠집을 찾던 눈이 아니라 마치 처음 보는 풍경을 감상하듯 아주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만수도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오다 툇마루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수는 어머니가 아직도 말씀을 못하시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절부절 못하며 근처 의원이라도 불러와야겠다고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은 만수의 옷소매를 붙잡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편에 놓인 빗자루를 가리켰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뜻을 알아차리고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김시댁은 아들이 빗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예전처럼 허리가 구부정하느니 빗질 방향이 틀렸느니 하는 잔소리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듬직한 어깨와 성실한 손놀림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아들의 듬직한 모습을 보며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들이 참 잘 커주었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식구는 밥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김시댁은 입안의 끈적함 때문에 여전히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지만 순정이 정성껏 끓여낸 미역국을 조금씩 떠먹었습니다. 만수와 순정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이 숟가락을 놓으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시댁은 이 짧은 순간의 평화가 얼마나 달콤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자신이 입을 닫음으로써 가족들이 이토록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못내 서글프면서도 다행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시댁은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평소 김시댁이 가장 애지중지하며 잔소리의 주된 소재로 삼던 곳이었습니다. 김시댁은 장독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순정이 얼마나 정성껏 닦았는지 항아리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났고 장 냄새는 구수하고 깊었습니다. 김시댁은 장독을 살피다 문득 항아리 옆에 핀 작은 이름모를 들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잡초라고 단숨에 뽑아버렸을 꽃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작은 꽃잎이 햇살을 받아 빛나는 모습이 너무나 가엽고 예뻐 보였습니다. 김시댁은 꽃을 뽑는 대신 손가락으로 꽃잎에 맺힌 이슬을 살며시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수다쟁이로 소문난 최시댁이었습니다. 최시댁은 김시댁이 어제부터 말을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궁금증을 참지 못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최시댁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높은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김시영님. 어쩌다가 입병이 나셔서 이 고생이셔. 엿을 잘못 드셨다며? 내가 그 엿장수 수상하다 했어. 어서 나한테 말 좀 해봐요. 정말 입이 딱 붙어버린 거요? 최시댁은 김시댁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입술을 살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평소에 김시댁이었다면 남의 집안일에 웬 참견이냐며 최시댁을 단숨에 쫓아버렸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누가 더 목소리가 큰지 내기라도 하듯 말싸움을 벌이던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김시댁은 화를 내는 대신 가만히 최시댁의 눈을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만 지었습니다. 김시댁의 뜻밖의 반응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최시댁이었습니다. 아니, 형님.
왜 웃기만 하셔? 평소처럼 한마디 해보란 말이오. 이렇게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더 무섭네. 최시댁은 한참 동안 혼자 떠들다가 반응이 없자 무안해진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김시댁은 방 안으로 들어가 어제 엿장수에게 받은 남은 엿 조각을 하나 꺼내 최시댁에게 내밀었습니다. 최시댁은 웬 엿이냐며 조아라 받아들고는 입안에 쏙 넣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최시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시댁 역시 입술이 엿에 달라붙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마주보고 서서 으붑거리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시댁은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결국 소리내지 못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시댁은 당황하여 손을 휘저으며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마을 최고의 수다쟁이 두 사람이 나란히 침묵하게 된 사건은 순식간에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시댁네 집 근처를 지나가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자 신기해하며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은 대문을 닫고 집안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몸이 더 부지런해졌고 평소 보지 못했던 집안의 허술한 구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정은 냇가로 빨래를 하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김시댁은 순정의 옆으로 다가와 빨래 대야를 함께 맞들었습니다. 순정은 손사래를 치며 극구 말렸지만 김시댁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냇가에 앉아 방망이질을 시작했습니다. 짤깍거리는 엿장수의 가위 소리 대신 이제는 냇가에 툭툭 소리를 내는 빨래 방망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김시댁은 며느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물장구를 치며 빨래를 하는 이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순정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시어머니와 호흡을 맞춰 빨래를 헹구고 짜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물속에서 며느리의 손과 맞닿을 때마다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순정은 문득 시어머니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화가 난 듯 잔뜩 찌푸려 있던 시어머니의 미간이 어느덧 평온하게 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정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만수가 밭에서 돌아오다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와 아내가 나란히 빨래 대야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원수처럼 지낼 것 같던 고부 사이가 이렇게나 다정해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만수는 급히 달려가 두 사람의 대야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세 식구가 석양을 등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시댁은 문득 방 안구석에 놓인 엿판을 보았습니다. 엿은 여전히 그곳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며 놓여 있었습니다. 김시댁은 이 신비로운 엿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을 못하게 하는 형벌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시댁은 이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시댁은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별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시댁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순정은 그 옆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내어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차 향기가 밤 공기 속에 퍼져나가고 김시댁의 집에는 전설처럼 내려올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침묵의 마법이 풀렸을 때
과연 자신이 예전의 그 독설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지 스스로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김시댁은 손을 가슴에 얹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입이 열리더라도 오늘 느꼈던 이 평온함과 며느리의 따뜻한 눈빛을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엿장 수노이는 어디선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김시댁은 홀로 깨어 방 안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주 멀리서 짤깍거리는 가위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김시댁은 대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시댁은 입안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어제보다 끈적함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무언가 묵직한 힘이 입술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김시댁은 그 무게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가 자신을 더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닷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은 마을의 장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시댁이 제일 먼저 장터로 달려가 물건값을 깎느라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였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은 오늘 장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순정에게 쌈짓돈을 쥐어주며 필요한 것을 사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순정은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의 돈을 사양하려 했지만 김시댁은 단호하게 순정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집안의 큰일을 맡기는 것은 김시댁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순정이 장터로 떠난 뒤 김시댁은 홀로 집을 지키며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에 윤이 나도록 닦았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잠시 쉴 때면 엿장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난다면 이제는 말 없는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순정의 손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조기 한 마리와 만수가 좋아하는 강정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정은 시어머니가 깨끗하게 치워놓은 집안을 보고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언의 가르침은 그 어떤 호통보다 강력하게 순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그날 저녁 시어머니를 위해 생전 처음으로 솜씨를 발휘하여 진수성찬을 차려냈습니다. 김시댁은 며느리의 정성에 보답하듯 맛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말 없는 엿이 가져온 이 조용한 기적은 이제 김시댁의 성격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분위기까지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시댁의 변화를 보며 침묵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소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시댁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고 엿장수 노인이 남긴 진짜 교훈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신비로운 엿장수가 다녀간 지도 사흘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너머 산자락에는 자욱한 물 한 개가 내려앉아 마치 신선이 사는 동네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요. 김시댁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만난 엿장수 노인의 가위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여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입안을 굴려보니 엿의 끈적함은 많이 가셨지만 여전히 무언가 묵직한 기운이 혓부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힘을 주면 말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았으나 김시댁은 굳이 입을 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주는 이 묘한 편안함에 이미 익숙해진 덕분이었습니다. 김시댁은 방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부엌에서는 벌써 순정이 아침 밥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거렸습니다. 김시댁은 평소 같으면 밥 짓는 냄새만 맡고도 쌀을 너무 많이 안 쳤느니
불기운이 너무 세서 밥이 타겠느니 하며 한바탕 소동을 피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시댁은 조용히 우물가로 가서 세수를 하고는 순정이 바삐 움직이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순정의 좁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 어깨에 얼마나 많은 고단함이 얹혀 있었을지 처음으로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침 만수가 들릴을 나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습니다. 만수는 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다가와 안부를 물었지요. 어머니, 이제 좀 어떠시냐는 아들의 물음에 김시댁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그 미소가 생경하면서도 마음이 놓였던지 허허 웃으며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집안의 고함 소리가 사라지니 공기마저 달콤해진 것 같다며 만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김시댁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저 듬직한 등을 향해 날카로운 화살 같은 말을 쏘아대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김시댁은 문득 광 뒤편에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 생각났습니다. 평생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만 살았던 욕심의 흔적들이었지요. 김시댁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몸이 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낡은 항아리들을 닦고 먼지 쌓인 가마니들을 털어내며 김시댁은 자신의 마음속 먼지도 함께 털어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정은 시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는 것이 안타까워 곁에서 도우려 했지만 김시댁은 순정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쉬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손길에는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오가 다가올 무렵 마을 이장댁인 최시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이비부터 고생했던 최시댁은 어느새 엿의 기운이 다 풀렸는지 다시 특유의 요란한 목소리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최시댁은 김시댁을 보자마자 어제 있었던 일을 미안해하기는커녕 그 엿이 정말 대단하더라며 또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시댁이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웃기만 하자 최시댁은 은근히 속을 긁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던데 형님도 조심해야겠다며 농담 섞인 악담을 던진 것이지요. 평소에 김시댁이었다면 당장 빗자루를 들고 일어나 최시댁의 등짝을 후려치며 욕설을 퍼부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은 가만히 최시댁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상대를 바라보니 최시댁이 왜 저토록 시끄럽게 떠드는지 그 속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외로움을 감추려 애쓰는 최시댁의 가여운 마음이 김시댁의 눈에 비쳤습니다. 김시댁은 화를 내는 대신 방 안으로 들어가 잘 익은 가몽씨 하나를 꺼내 최시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최시댁은 예상치 못한 환대에 당황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험한 말이 오갈 줄 알았던 자리에 따뜻한 홍시가 놓이자 최시댁의 얼굴에도 미안함이 서렸습니다. 최시댁이 돌아간 뒤 김시댁은 툇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듣는 창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김시댁은 문득 부엌에서 들려오는 순정의 콧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사라진 부엌에서 순정은 아주 작고 나지막하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소리가 어찌나 구슬프고도 아름다운지 김시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고운 노래소리를 그동안 내 호통소리로 덮어버리고 살았구나 싶어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냇가에서 큰 잔치가 열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였지요.
김시댁은 순정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떡과 나물을 들고 냇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시댁이 나타나자 다들 긴장한 눈치였습니다. 항상 잔칫날이면 음식이 짠해 싱겁네하며 참견을 늘어놓던 김시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시댁은 사람들의 인사에 일일이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시댁의 변화에 놀라 서로 수군거렸지만 김시댁은 그저 묵묵히 일손을 도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동네 청년 하나가 술김에 실수를 하여 순정의 치맛자락에 국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순정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마을 사람들은 김시댁이 노발대발할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은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깨끗한 수건을 꺼내 순정의 옷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겁을 먹은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괜찮다는 뜻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잔치판에는 묘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김시댁의 침묵이 마을 전체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수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가 자랑스럽다며 이제야 우리 집이 정말 집다워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시댁은 아들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아들의 손을 더 꽉 쥐어주었습니다. 입은 닫혀 있었지만 손바닥을 통해 흐르는 모자간의 정은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도 진실했습니다. 순정도 그 옆에서 시어머니의 보따리를 받아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김시댁은 다시 한번 입안을 살폈습니다. 이제 엿의 기운은 거의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입술을 움직여 보니 예전처럼 자유롭게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김시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한다 순정아, 고맙다 만수야.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은 이 말들을 내일로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이 침묵이 주는 가르침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의 소중함을 알게 된 이상 함부로 내뱉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김시댁은 잠자리에 누워 마을 어귀를 지날 엿장수 노인을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은 아마도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 그 신비로운 엿을 팔고 다니는 실령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시댁은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칼날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바람이 될 것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시댁은 여느 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리를 지르는 대신 부엌으로 가서 직접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김시댁의 마음은 상쾌했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달려온 순정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김시댁은 놀란 며느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정아, 고생이 많구나. 어서 와서 불 좀 같이 쬐자꾸나. 순정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예전에 그 칼칼하고 무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어루만질 때 내는 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정은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시댁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엿장수의 엿은 이제 다 녹아 없어졌지만 그 엿이 남기고 간 침묵의 향기는 김시댁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만수도 밖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세 식구는 아궁이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시댁은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큰 소리는 고함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속삭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김시댁을 더 이상 천둥할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김시댁의 집 담장 너머로는 이제 잔소리 대신 향기로운 웃음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어느덧 김시댁의 집에서 일어난 변화가 소문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와 나직한 웃음소리가 대신 자리 잡았고, 이를 신기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김시댁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까치발을 들고 담장 안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시댁이 정말로 신령님이 보낸 엿을 먹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지만, 김시댁은 그런 소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가족들을 살피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제는 입술을 짓누르던 끈적한 엿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시댁은 말을 아끼는 법을 스스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볕이 내리쬐는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에는 보리가 노랗게 익어가고 논에는 모내기 준비가 한창이었지요. 만수는 새벽부터 들로 나가 땀을 흘리며 일했고, 순정은 집안 살림을 도맡으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김시댁은 예전 같으면 그늘에 앉아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내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시댁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가 순정이 하는 일을 묵묵히 도왔습니다. 콩을 고르고 나무를 다듬는 시어머니의 손길은 더 이상 매섭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의 고단함을 덜어주려는 따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시댁이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진심을 보이자 집안의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긴장감이 감돌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정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말하지 않아도 챙겼고, 김시댁은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는 나물을 조용히 며느리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아들 만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이상 어머니의 호통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평온한 공기에 만수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장터에 갈 때도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 저런 고부가 어디 있느냐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안에 큰 소동이 일어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순정이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아주 귀한 백자 항아리를 닦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 항아리는 김시댁이 목숨처럼 아끼던 보물이었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기도 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에 마당에 있던 김시댁과 만수가 동시에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깨진 사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순정은 새파랗게 질린 안색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실수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의 어머니라면 아마 동네가 떠나가라 호통을 치고 순정을 당장 집 밖으로 쫓아내도 모자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정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저 죽을 죄를 지었다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은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김시댁의 눈에는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김시댁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바닥에 엎드린 순정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된 것이다. 물건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만 내 마음이 상하면 그것은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단다. 그만 울어라, 순정아. 순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불호령이 떨어질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들려온 것입니다. 순정은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시댁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위대한 변화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만약 엿장수의 엿이 없었다면 오늘 이 집안은 깨진 항아리 조각보다 더 처참하게 마음들이 조각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김시댁은 스스로 빗자루를 들고 깨진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조각 하나하나를 주워 담으며 김시댁은 자신의 모진 성격 때문에 상처 입었을 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항아리는 깨졌지만 그 덕분에 며느리와의 사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김시댁은 이제 비워내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말을 아끼니 그 빈자리에 사랑과 이해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김시댁은 만수를 불러 마당에 평상을 펴게 했습니다. 세 식구는 보리수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시원한 미숫가루를 마셨습니다. 김시댁은 문득 자신이 왜 그토록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집안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단다. 가난했던 시절을 겪으며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내 마음이 늘 가시 돋친 듯 날카로웠던 게지.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세운 성벽이 너희들을 가두고 아프게만 했구나. 그 엿장수가 나를 살린 게야. 김시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만수와 순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독설 뒤에 숨겨진 가시 돋친 두려움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풀벌레 소리는 정겨웠으며 가족들의 숨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했습니다. 김시댁은 문득 자신이 예전에 그토록 소리 지르며 원했던 것이 사실은 이런 평범한 행복이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날 밤 김시댁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엿장수 노인이 남기고 간 빈 옆판을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다른 마을에서도 누군가의 입을 닫고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시댁은 엿장수 노인에게 전하지 못한 고마움을 담아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일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떡이라도 해서 나눠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김시댁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시댁이 자신의 논 일부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어주어 농사를 짓게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시댁은 이제 재물보다 사람을 얻는 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웠고 순정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보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시댁의 집을 복이 굴러들어오는 집이라 부르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김시댁은 이런 칭찬에도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김시댁은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미소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잔뜩 찌푸려 있던 미간 주름은 어느덧 인자한 미소 주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말은 적어졌지만 눈빛은 더 깊어졌고 손길은 더 부드러워진 김시댁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시댁은 순정의 손을 꼭 잡고 뒷산 산책을 나섰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산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정은 시어머니에게 친정 어머니께도 하지 못했던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고, 김시댁은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지혜로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고부 관계를 넘어 세상에서 가장 친한 벗이자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마루에 올라 내려다본 마을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시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까지 맑은 공기가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이제야 온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들꽃 하나, 지나가는 구름 한 조각도 모두 김시댁에게는 소중한 선물과 같았습니다. 침묵이 가져다 준 이 거대한 선물 앞에서 김시댁은 고개를 숙여 감사했습니다. 어느덧 해는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김시댁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밝은 등불이 하나 켜진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등불이었습니다. 이제 김시댁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이 등불을 지켜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엿장수가 준 마법은 이제 김시댁 자신의 의지로 이어지는 기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멀리서 박서방 만수가 등불을 들고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정아, 어서 오너라 하고 부르는 아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날아와 김시댁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김시댁은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김시댁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요? 김시댁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집안 가득 풍기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가족들의 따뜻한 시선이 김시댁을 맞이했습니다. 말 없는 엿이 시작한 이 작은 소동은 이제 마을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정겨운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김시댁의 집 담장 아래로 피어난 달맞이 꽃이 밤하늘의 달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쉬지 않고 흘러 어느덧 산등성이에 붉은 단풍이 내려앉고 들판에는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김시댁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에 주지주지 열린 감들이 주황색 등을 켠 듯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감을 따는 일 하나를 두고도 만수에게 사다리를 제대로 놓으라느니 순정에게 바구니를 똑바로 들라느니 하며 온 동네가 떠나갈 듯 호통을 쳤을 김시댁이었지만 지금의 김시댁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시댁은 툇마루에 앉아 가을볕을 쬐며 말없이 감나무를 바라보다가 곁에서 바느질을 하던 순정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긴 설명이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맞잡은 두 손의 온기만으로도 서로의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시댁을 가리켜 더 이상 천둥할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김시댁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시댁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말없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어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남의 잘못을 꼬집거나 훈수를 두는 대신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큰 위로를 얻고 돌아갔습니다. 김시댁은 침묵이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입을 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여는 데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엿장수가 남기고 간 말 없는 엿은 이제 김시댁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녹지 않는 보석이 되어 반짝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밤이었습니다.
만수는 내일 있을 장터 나들이를 위해 집신을 매만지고 있었고, 순정은 시어머니가 입으실 두툼한 손바지를 정성껏 깃고 있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세 식구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김시댁은 문득 방 안구석에 놓인 낡은 궤를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시댁이 평생을 아껴온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김시댁은 보자기를 천천히 풀어 그 안에 담긴 은가락지 한 쌍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시댁이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자 자신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물건이었습니다. 김시댁은 그 가락지를 순정의 손바닥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순정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어찌 제가 받느냐며 극구 사양했지만 김시댁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순정을 제지했습니다. 김시댁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의 자리에 앉은 듯한 단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 많았다고.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내 딸이라고 말입니다. 김시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한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정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만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지난날의 서러움과 고통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수 또한 어머니의 변화와 아내의 눈물을 보며 남몰래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시댁은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신비로운 엿장수 노인을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김시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엿장수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짤깍거리는 가위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마른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김시댁은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노인에게 자신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그 고마운 인연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록 노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김시댁은 바람결에 실려온 맑은 종소리를 들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시댁은 이웃집 최시댁을 만났습니다. 최시댁은 여전히 사소한 일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지요. 평소 같으면 김시댁도 그 싸움에 끼어들어 누구의 잘못인지 따졌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시댁은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잘 익은 대추 몇 알을 꺼내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시댁의 평온한 얼굴과 따뜻한 손길에 화를 내던 사람들도 왠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싸움은 그렇게 소리 없이 끝이 났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김시댁은 이제 말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김시댁의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기운이 넘쳤습니다. 만수는 어머니가 춥지 않으시도록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채웠고 순정은 어머니의 잠자리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김시댁은 침상에 누워 창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정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부를 쌓은 것도 아들을 잘 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난 성격을 깎아내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시댁은 이제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만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극락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김시댁은 순정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시집와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독해져야만 했는지를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순정은 시어머니의 아픔을 들으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두 여인은 이제 고부라는 인위적인 관계를 넘어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시댁은 순정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입술을 다스리는 법을 잊지 말라고.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화살과 같으니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말입니다. 순정은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시댁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김시댁을 보면 달려와 인사를 했고 김시댁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김시댁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만수와 순정, 그리고 이제는 훌륭하게 자란 손주들이 김시댁의 곁을 지켰습니다. 김시댁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라고.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소박하지만 깊은 진리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김시댁은 마치 깊은 잠에 들 듯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시댁이 세상을 떠난 날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김시댁의 상여 뒤를 따르며 그녀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자한 미소를 추억했습니다. 김시댁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보여준 변화의 기적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특히 만수와 순정의 집에는 김시댁이 강조했던 화목과 침묵의 미덕이 가풍으로 자리 잡아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힘들 때마다 김시댁의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김시댁처럼 마음의 엿을 하나씩 품고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마을에는 김시댁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말 없는 엿을 먹고 호랑이 시어머니가 천사처럼 변했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설화로, 어른들에게는 깊은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천둥 같은 고함이 아니라 따뜻한 침묵과 진심 어린 배려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시댁이 살던 집터에는 이제 이름 모를 들꽃들이 가득 피어나 지나가는 이들에게 향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김시댁이 남긴 마지막 미소처럼 은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내리쬐는 밤이면 마을 어귀에서는 여전히 짤깍거리는 가위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김시댁의 영혼이 마을을 돌보는 소리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 신비로운 엿장수가 또 다른 김시댁을 찾아 마을에 들어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시댁의 집에서 시작된 그 작은 변화가 온 마을을 아름답게 물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수와 순정의 자손들은 매년 제삿날이면 엿을 올리며 김시댁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인생은 짧고 말은 많지만 정작 우리가 전해야 할 진심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시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침묵이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김시댁들이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겠지요. 혹시 당신의 입술이 누군가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당신의 목소리가 사랑하는 이의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됩니다. 김시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남긴 침묵의 향기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하늘의 별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속삭이며 반짝입니다. 김시댁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의 평화와 가족의 화목이 여러분의 집안에도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엿장수의 엿은 이제 다 녹아 없어졌지만 그 엿이 남긴 진정한 의미는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김시댁의 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그 정겨운 웃음소리를 기억하며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대화입니다.